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 전문가 제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6월 이제 마지막 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관련 6월 마지막 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1부, 2부, 3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브리핑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 1부 관련돼서는 해외 시장 관련된 브리핑이 먼저 나갈 예정이며 2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관련된 이슈성과 국내 시장의 현재 지금 현 상황, 현 주소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이제 종목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6월 마지막 주니까 과연 이번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이번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노란톡방의 수익률과 함께 더불어서 떤 식으로 흘러갔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제가 6월 한 달 동안의 제 노란톡방의 누적 수익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과거의 그런 종목들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게 노란톡방 6월 달에 누적 수익률 자체가 290% 정도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봐왔던 그런 종목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5G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서 제가 나무 기술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 기술 현재 지금 5G 관련돼서 첫 번째로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와 엮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대웅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 대웅이라는 종목 자체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 때 제가 2차 전지 관련돼서 코덱스 이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그런 ETF 자체가 자금적으로 신규 편입됐던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인데 그 SKI 테크놀로지도 점차적으로 지금 순항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린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YBM은 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Y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도 YBN 같은 이런 교육성, 온라인 교육 관련된 테마성을 좀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또 이준석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시장의 상승 요인도 현재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큰 상승 요인대에서 이제 섭렵했던 종목이 한데 FDA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관련돼서 떠올랐던 그렇죠? 그런 엑세스 바이오 이것도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국내 시장 브리핑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번 주 때 KFC 말씀드렸죠? 그렇죠? KC라는 종목도 금요일 기준으로 큰 상승을 거두면서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P위성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AP위성도 제가 또 예전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도 시나리오로 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인공위성 관련된 테마도 결국엔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라는 시장과 동일하게 엮일 수 있다. 그래서 AP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인 시스템, KMW, 박셀바이오, 서진 시스템, 뭐 기타 등등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이런 5G 섹터와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 그리고 큰 틀로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들어서게 되는 이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시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신고가를 더 가면서 우리는 6월, 7월, 8월 달에는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봤었을 때는 어, 코스피 200 종목으로 조금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된다라면요. 자,
자, 현재 지금 코스피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코스피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대는 여러분들과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녹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오전장일 마치고 한 11시 20분 정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녹화를 지금 촬영 중인데 잘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상방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방 가이드라인에서 살짝 지금 조금 내려와지는 상태로 현재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보이시는 30분봉 기준 60일 선에서 살짝 막 걸리는 식으로만 될 뿐이지 결국에는 상승 가이드에서는 크게 어려울 거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5주 연속 상승한 채로 저번 주 금요일에 마감을 했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살짝 조금 내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6월봉, 그쵸? 월봉을 봤었을 때 월봉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공감 못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러분들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 달까지 결국에는 지금 총 8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개월 연속 상승 중인데 내 계좌는 왜 이렇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들어오셔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앞으로도 조금 있다가 국내 시장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상승하는 시장이 아닌 개별 종목으로 그쵸?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과 시장에서 지금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라인대만 상승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수급이 돌고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카멜레온처럼 시장을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이 확률값에 의존해가지고 여러 개로 분산해서 기대값을 분석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항상 또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이런 5G 관련된 종목들로부터 먼저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앞서가지고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제 그 참여 코드는 첫 번째로는 노란톡방 검색하신 다음에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라고 여러분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기 하단에 보이시면은 아무래도 QR코드라든지 제가 어떻게 입장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저번 주 때 상승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크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나무 기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기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그 라인대가 아마 여기 노란 색깔이었을 겁니다. 정 여러분들이 의심이 간다라시는 분들은 제 방송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 아마 녹화 분 시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6월 아마 첫째 주일 겁니다. 그쵸?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5월 말쯤이나 6월 첫째 주 때 여러분들한테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디톡스톡 방송에서도 제가 생방송에서도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5G 관련돼서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봤을 때는 운적인 요소가 좀 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요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똑똑해졌기 때문에 제가 조미료랑 이런 MSG를 안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직접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말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죠? 어떤 전문가, 제프라는 전문가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던 라인대가 아마 요 정도 라인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승했던 요인 자체는 아마 이번에 정치 테마와 엮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상승을 요인했던 것이고요. 그럼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있을 때 기회가 좀 더 있을까요? 라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나중에 제가 종목 상담이나 종목 Q&A 형식으로 진행됐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도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여력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저점 조금 찍었다가 그 다음에 반등해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시장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5G나 정치 테마주로서 조금 부족하다는 사실 아무래도 옆으로 좀 더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서진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KMW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5G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저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쵸? 시장에서 저점이 이 정도일 것 같다. 6월 달부터는 5G 종목 그런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5G라는 섹터가 없으면은 조금 남들보다 아쉬워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테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때 5G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 아마 제가 5월 28일 날 이후로 6월 1일 날 당일부터 그쵸 5월 31일 날이 6월 첫째 주였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들고 계신다 하시더라도 실제로 계속적인 수익 중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을 테고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 5G 관련돼서 성장주 위주로 지금 움직여지는 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시장도 우리들이 봤었을 때 굉장히 크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 환경주로 지금 크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큰 틀로 봤을 때는 친환경 쪽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섹터가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관련돼서 뭐 ESG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 그런 환경 쪽 중심 쪽으로도 갈 수 있겠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봤었을 때 메타버스라는 이런 가상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들여보게 된다라면은 메타버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큰 틀로 봤을 때는 환경에 도움될 수 있을 만한 환경주로 손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신구를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과거 시나리오 종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빛소프트도 과거에 3월달 됐었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한빛소프트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메타버스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지금 충분한 산업 여력이 갖춰져 있고 상승 여력도 충분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메타버스라는 게 과거 우리나라를 지금 산업을 크게 육성시켰던 것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관련된 그리고 화학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다라면은 앞으로의 10년 이상은 이끌 수 있는 저는 당연하게 메타버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또 메타버스라고 또 분류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궁금사항, 메타버스는 과연 어디까지 메타버스의 허용 범위를 넓힐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떠한 논거성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제가 어떤 시장으로 지금 어떤 것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거는 지금 묶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묶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가 아닌 종목을 내가 지금 들고 계신다라면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시장 상황 속에서는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주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폴리오에 챙겨 두시는 게 아무래도 6월, 7월, 8월 달 그리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메타버스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게 한데 그쵸? 메타버스 좀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쵸? 강조 드려요. 강조 드리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떠한 논리적으로, 논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지, 어떠한 시장을 봤기 때문에 제가 메타버스를 이렇게 강조 드리는 건지도 여러분들도 좀 오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전부 다 하고 싶지만 시간상 여유가 지금 조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단은 저번 주 때 상승했던 것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때 여러분들 제가 K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KC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고요. 소개했던 당시 때는 이제 6월 21일 월요일쯤으로 보여지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봤을 때쯤은 이제 화요일쯤으로 이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시나리오 관련돼서도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정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하로 조금 빠지면서 마이너스 9%까지 갔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KC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없이 밀렸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시거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다음 날에 6월 24일 날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 방향성 차트가 나왔었죠.
저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서 금요일 때 22%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지금 굉장한 관심 종목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AP위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19,500원까지 상승했었다가 지금 현재 조정 중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대가 여기 월요일 때부터 6월이시 월요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들고 계신다라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거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정거장 매매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정거장이 19,550원인데 거기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살짝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이런 제가 관점도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19% 이상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지금 제일 빨랐던 저번 주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알아봤고요. 자, 먼저 해외 시장 관련돼서 먼저 조금 더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 봤었을 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해외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들이 가장 걱정이었었던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 그쵸?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염려했고요. 테이퍼링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양적 완화를 지금 미국 페드 기준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양적 완화를 했다라면은 결국에는 그 돈들을 어떻게든 간에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실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총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또 기억나시죠? 첫 번째로는 양적 완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선언을 하고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QT라는 이제 양적 긴축 정책을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이 5가지 시나리오가 끝을 맺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첫 번째로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됐었고, 두 번째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선언이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이슈성으로 불거지게 될 텐데, 테이퍼링은 여러분들 지금 봤었을 때 안 한다가 아닙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안 한다가 아니고 할 건데, 어떠한 시기 때 적절한 시기였는지, 방법도 적절했는지,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도 정확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페드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과 지금 시장 간의 그런 갈등이 현재 비춰지고 있는 과정 속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과거 FOMC 때 봤었을 때는 처음에는 소통을 안 하고서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시장이 비춰지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나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급락세를 펼쳐졌는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이제 페드 이제 연준 파월이 인터뷰를 토대로 보게 되면은 테이퍼링이란 것도 결국에는 시장과의 소통과 함께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시장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도 지금 지표적으로도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 때 나왔던 지표 중에서 조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지표도 존재하는데, 그 지표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자,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자, 보이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 때 발표되었던 이제 미국 주택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을 텐데, 그쵸? 주택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 요인 자체도 우리 처음에 우려스러워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했었지만, 실제로 주택 경기 자체도 조금씩 안정세로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급등했던 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개학 시기에 맞춰가지고 학교에 대해서, 그쵸, 좋은 학교, 가까운 학교에 좋고 가까운 집에 이제 만들어주기, 자녀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쵸, 뭐 부모님들 마음 똑같잖아요, 그쵸,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좀 더 학군이 좋은 쪽으로 보내고 싶고,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고, 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소득 수준 상승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양적 완화의 혜택으로 첫 번째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었는데, 그 주택 가격이 지금 이제는 눌려주고 있는 추세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기지 관련돼서도 모기지 대출 건수라든지 모기지에 대한 이제 대출 이제 연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씩 안정적이기도 하고, 시장 봤을 때도 지금 조금씩 이제 접어들면서 과거 파월 의장이 말했던
이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동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도 또한 전날에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가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약간 좀 하락했었는데 저는 또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나스닥 중심주로 이끌어지고 있고 우리 그러면은 결국 한국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제가 2부 때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키워드는 이제 BBIG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신 적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주식을 조금 이제 작년도 때부터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BBIG라는 이제 이런 키워드죠. 키워드 같은 경우에도 신문과 뉴스에서도 많이 봤었을 텐데 이거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거 이번 2부 시간 때 그쵸? 2부 때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번 주 때 여러분 6월달 이번 6월달 관련돼서 제프의 노란 톡방 수익률과 함께 리뷰하는 시간들도 가져봤고요. 자, 2부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시장 관련돼서도 잠깐 브리핑을 좀 진행했었고 이제 2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브리핑하는 시간 이 삑이라는 게 뭔지 그쵸? 이 BBIG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시장은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내 계좌는 지금 조금 우울상을 펼치고 있는지 그거에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 코드 자,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힘드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이쪽 참여 코드 QR 코드로 접속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잠깐 종료하고요. 2부 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1부 관련돼서는 제가 이번 달 관련된 수익률과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했었고요. 자, 2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관련된 브리핑을 먼저 하면서 시장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번 이 상승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편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참여부터 먼저 코드를 말씀드리면요.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라고 여러분들에게 검색을 하시고 오시면요.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그게 힘드신 분들은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보이시는 이제 QR 코드라든지 이렇게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은 이제 QR 코드로 해서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크게 이제 어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 때는 제가 여러분들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상방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치주, 내수주보다는 지금 성장주 위주의 중심의 시장이 펼쳐지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부 마지막에 BBIG라고 이제 삑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국내 시장에서 이 삑이라는 성장주 중심의 형태가 할 텐데 이 삑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B는 반도체, B는 배터리, 그리고 I는 인터넷, G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때와 다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그때와 다른 형상이 보일 수 있을 텐데, 먼저 뒤에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게임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남과 동시에 우리는 이 게임주를 어떻게 해석하죠? 메타버스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G는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게임주로 소속되어 있는, 그렇죠? 결국에는 VR과 AR 그리고 이제 통틀어서 XR이라는 이런 메타버스의 시장 자체가 이런 게임주로 소속되어 있는 것 같고, 이 게임주와 파생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메타버스에서 해킹당하면 어쩌지? 라는 것과 동시에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것도 이제 보안 솔루션 같은 이제 보안주라든지 그런 보안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한 개고요. 오늘은 여기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현재 필두로 우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소속돼 있죠? 메타버스라는 시장에 소속돼 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지분도 있으면서 그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메타버스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현재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배터리는 결국에는 이런 친환경 관련된 이제 전기차, 수소차 같은 이런 친환경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배터리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이런 반도체라든지, 결국에는 시장은 메타버스와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위주로 관련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 이런 BBIG를 봤을 때 결국에는 중심이 되는 건 메타버스입니다. 그쵸? 메타버스. 그러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인문학 책도 여러분들 저는 많이 읽는데, 노란 투표에 오시면 제가 어떠한 책을 읽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식을 좀 메타버스 앞으로의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떠한 시장이 펼쳐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씩 조금 뒤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거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치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먼저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6G 관련돼서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6G 관련된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5G도 지금 안착화되어 있지 않는데 6G가 벌써 나오고 이게 상용화가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대감이 답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기대감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라는 곳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아무렇지 않은 회사가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충분하게 대기업인 회사고 글로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회사에서 5G를 넘어서 6G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큰 틀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2010년도 당시 때 우리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이제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아이폰이라는 걸 토대로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었는데, 그 당시 때마다라도 결국에는 유저, 그렇죠? 이 아이가 핸드폰을 편하게 인터넷 검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유저가 이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4G, LTE로 넘어오게 되면서 LTE와 5G를 넘어오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2G, 3G 같은 경우에도 3G, 4G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통신망에 대해서 접속과 이런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속도에 대한 중점적으로 다뤘다면은 5G 기준점으로 조금 시대가 변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우리는 5G 세대로 살고 있죠. 2020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폴더블 폰이라든지 스마트 냉장고라든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사용자, 이 유저가 디바이스에게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고요. 이것도 더 넘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말하고 있는 6G에 대한 비전을 봤었을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끝머리 뭐가 보십니까? 결국엔 이전에 우리 영화로 맨날 공상과학에서 영화에서 봤었던 그러한 우리가 유저와 이 디바이스가 서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자비스랑 아니면은 이제 자비스라든지 이렇게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주체, 그쵸? 자비스에게 나 오늘 뭐 할 건데 뭘 알아봐 줘라는 식으로 하면은 자비스가 능통적으로 사용자 유저의 원하는 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추천해 주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삼성전자에서 말하는 6G에 관련된 비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현실 세계라는 이런 XR이라는 것도 존재하게 될 테고요. 드론도 존재하게 될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도 보고 있는 이 로봇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 첨단용, 첨단 의료 기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6G의 부속품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자, 그럼 과연 5G에서 6G로 넘어갈 때 있어서 어떠한 것이 가장 많이 필요한가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에서 말하는 게 XR이라고 합니다. XR. 그쵸? XR이라고 하고 홀로그램과 이제 디지털 관련된 것들이 필요할 텐데 결국에는 뭉뚱그려서 XR이라는 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XR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요. 시장에서 이 6G로 넘어갔을 때 나도 편승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볼 수 있을 텐데 XR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원적이나 삼성전자에서 이런 XR을 말하는 것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VR과 AR 그리고 MR을 합친 형태가 바로 XR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텀으로 해서 뉴텀으로 그쵸? 새로운 언어로서 XR은 VR과 AR 그리고 MR을 합친 형태가 바로 XR이고 이 XR이라는 게 과거에도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시작됐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XR이라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첫 번째로 6G에 관련된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때 당시 때는 XR이라고 불렀고요. 그게 지금 형태의 메타버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엔 필요한 역량이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XR이라는 것이 VR과 이제 VR 플러스 AR 플러스 MR일 텐데, 자, 그러면 VR 기기 관련돼서 첫 번째로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상승했던 게 한빛 소프트나 이런 VR 기기들이 많이 상승했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타버스라는 이런 XR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중에 VR이 첫 번째로 많이 올라갔었고 시장을 좀 더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그 다음에 AR 관련돼서 증강현실 같은 포켓몬고처럼 이런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MR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했었어. 뭐 예를 들어서 골프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봤을 때는 MR과 비슷한 형식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 시장이 좀 중요할 텐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가 상승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도 어, 이게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한번 SM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SM 같은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상황을 봤었을 때는 어, 음반 판매와 글로벌적으로 많은 팬층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회사로 우리가 알고 지냈는데, 자, 시기적으로 여러분들 조금 더 보시면 좋을 텐데, 자, 요거랑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빛 소프트랑 벤치마킹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빛 소프트가 3월 달 때 상승을 하고 4월 달 때 고점을 찍으면서 약간 조정 장세를 보이는 이 시기. 그렇죠? 이거 너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부터 약간 주춤세를 보이면서 5월 달까지 조정세를 보였던 이 한빛 소프트 VR 관련된 기기죠. 자, VR 관련주로 보여지는 이런 한빛 소프트를 등지고 자, SM 같은 경우에 엔터테인먼트죠. 자, 그런데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4월 달 때 조정을 받는 동안에 오히려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까, 여러분들? 엔터테인먼트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만점입니다. 그쵸? 만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첫 번째 제가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했을 때 제가 힌트를 한 개 드렸습니다. 어떤 힌트를 드렸습니까? 이런 이 제페토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넘어가지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빅히트, 지금 하이브죠.
하이브랑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들도 상승하는 요인들은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을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새로운 시장 접근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 흐름도 지나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떤 형식이 됐었습니까? 메타버스에서 그 전에 이거와 더불어서 이거 하기 전에 엔터테인먼트는 그 향후인데 제가 잠깐 이거 놓쳤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 그쵸?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 시기 때. 왜 상승을 했었냐면은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문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혁신과 혁명과 다르게 새로운 문명의 상승에 초래하게 되면서 거기서 그럼 당연하게 화폐라는 게 있었을 테고 그 화폐로서 가장 손꼽히는 게 디지털 화폐, 당연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장의 규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많고 성장 가능성 자체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투기적인 장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장세에서 다시 또 엔터테인먼트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로 현재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금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VR과 이런 AR, MR 관련된 주식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에 그럼 다음 넥스트는 무엇인가? 넥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 넥스트는 과연 무엇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럼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어떠한 논리로 다음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지 무엇일까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조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지금 바쁘고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이런 순환매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도 수익도 붉은 칙으로 내 계좌를 밝게 붉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꼽혀지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긴가 민가 하거나 이론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어떤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와 더불어서 현재 시장을 여러분들 제가 큰 틀로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틀로는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수급 자체적으로는 메타버스라는 테마성,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이런 기대감에 가장 많은 수급들이 요인들이 오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시장은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그쵸? 델타 바이러스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YBM넷 같은 경우에도 추천할 때도 당시 때도 시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나 인도 관련된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지금 전이가 되고 변이가 일어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7월 달도 안심하지 못한 상태가 됐다라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 확진자가 과거와 다르게 많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럼 당연코 그런 바이러스들은 델타 바이러스고 델타 바이러스는 결국 변종 관련된 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우리들도 이거에 관련된 주식들과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볼 시기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저는 좀 요약하자면은 저한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했었을 때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픽으로 뽑히고 있는 관심사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딱 이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두 번째로는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지금 현재 시장이 이 두 가지로 귀속되어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델타 바이러스를 우리가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일 때 아시아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쵸? 아시아는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거나 확진자가 미친 듯하게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장 위협했던 시장이 뭐였습니까? 단연 유럽 시장이었죠. 그렇죠? 유럽과 지금 서방 국가들 결국엔 서방 국가 중심으로 많은 바이러스들이 일어났고요. 영국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쪽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미국 쪽과 서방 국가들의 많은 바이러스에 대한 위협감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아시아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한 근원지로 지금
인도가 현재 지금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과거에 영국과 유럽들이, 그쵸? 유럽과 미국들이 했었던 그런 방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선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겁니다. 그쵸? 처음 겪어보는 거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당연코 이전에 해결했던 그 방식대로 조금 수정하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쵸? 인도별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해결했던 그런 픽스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나오는 치료제를 꼽히고 있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도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게 결국에는 mRNA 형식으로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더나와 화이자 관련된 주식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들 과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관련주로 많이 우리가 재미를 좀 봤었죠. 자, 그런데 이 mRNA 형식으로 그러면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기억 안 나시거나 어떠한 관련된 주식들이 있을까라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자료를 또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코로나19 관련돼서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그쵸? 또 제가 정리했으니까 어 저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과생이고 제가 생물학적인 이런 관련 사람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 스스로가 정리하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단연코 이 들으면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끝입니다. 끝. 그쵸? 끝납니다. 이거 이상으로 알 필요성은 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거 많은 자문들을 구했었고요. 제가 이해한 게 이게 맞나? 그래서 정리하면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자료도 많이 배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코로나19 관련된 제가 백신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코로나에서 관련돼서 어떤 형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나와져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련주를 섭렵하면 되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어놔 드렸고요. 시노백, 그리고 노바백스, 모더나 화이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존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게 필요한 것 같다라면은 우리들이 먼저 섭렵해가지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mRNA 형식의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선 큰 틀로 봤을 땐 두 가지 형식, 메타버스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로와 두 번째로는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두 번째 이 큰 틀로 봤을 때 이 두 시장이고요. 나머지 이제 서브 형식으로 봤을 때는 정치 테마 그쵸?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그쵸? 지금 현재 6월 말이고 7월 달이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이런 정치 관련돼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이 될 거고 다음 대권 후보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공공해 보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 서브로 많이 오긴 하는데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자, 이렇게 하고 싶다. 자, 정치 테마는 여러분들 기관이, 그쵸? 기관이 매수 안 할 때 그때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때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어떠한 대권 후보자가 많이 상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게 좀 더 내 계좌를 붉은 값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확률값이 증가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제 정치 관련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 네 번째는 그냥 서브 관련된 그냥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그쵸? 나머지는 다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장세고 실적이 좋은 친구들은 갈 테고 실적 안 좋은 친구들이거나 이 세 가지 소속되지 않는 친구들은 못 갑니다. 그쵸? 결국은 이 세 가지 친구들이 시장을 지금 견인 중이고요. 자, 지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하실 텐데 저도 노란톡방에서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지수가 과거와 다르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장세가 아닌 가는 놈만 갑니까? 라고 하시는데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은 현재 지금 요런 형식이죠. 그렇죠? 이 제가 말했던 이 삑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 그리고 이 메타버스 델타 바이러스 정치 테마 이 세 가지의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이 소속되어 있는지 이게 아니라면은 실질적으로 상승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과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가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가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가요? 라고 하실 수 궁금증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가장 궁금하게 꼽히고 있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미 자, 저번 주 관련돼서 보시게 되면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제가 6월 넷째 주 시나리오 및 전략을 또 말씀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번 주에 FOMC가 한창 많은 이슈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FOMC 관련돼서 제 생각도 적어놔 드렸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시장의 메타는 자율주행과 반도체, 자동차, 인공위성, 메타버스, 정치 테마. 이렇게도 제가 직접적으로 테마 어떤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AP 성도 이날 보시게 되면은 6월 20일 날 제가 딱 적혀 있죠. 6월 20일 날 오후 8시 전에 제가 공지로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AP 위성, KEC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번 주 시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연 그러면은 이거 둘 중에 한 개겠죠. 그쵸? 이 두 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두 개가 결국에는 메타버스인지 델타 바이러스에 관련된 종목인지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한테 두구두구두구 태경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아이스 관련된 기업일 텐데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코로나 관련된 제가 적어드렸던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건 아니고요. 자, 요거죠. 자, 코로나 관련된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mRNA 형식은 굉장히 이 세포 자체가 굉장하게 얇아가지고 상온에 두면은 녹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콜드 체인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거 관련된 콜드 체인 관련주로서 현재 수급도 들어온 상태이며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매우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것도 단가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가 과연 얼마 정도까지 갈지 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관련돼서 또 한빛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한빛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또 시나리오 같은 것도 적어드렸으니까 시나리오 적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으로 꼽히게 되고 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을 단기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2%까지 상승했었다가 지금 잠깐 1.1% 정도로 조정 중인데 이 친구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매우 다분하고요. 주봉도 그렇고 주봉도 지금 건강한 조정을 많이 이루어졌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월봉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월 연속 상승 중이고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단가나 그 다음에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보고 있는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은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시장은 점점 상방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고 시장은 점점 좋을 텐데 여러분들의 계좌가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 지수는 제가 강조드렸듯이 6월, 7월, 8월 달에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루고 있으면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지수 상승장에 대해서 편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편승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어떠한 종목을 현재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주린이 관련돼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일 7시 정도 때 그쵸? 평일 기준 7시 정도 때 교육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시장 파이팅 하시고 이번 주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가이드라인이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들도 검증해 주시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검증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금일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이라는 녹화 방송 마치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